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행복해합니다. 너 혼자 살면서 안 외로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외롭지 하고 대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며 진심으로 의아해하죠.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혼자 살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째,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공간에 혼자 남겨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핸드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그 정적을 채우려고 하죠. 마치 조용한 방 안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 혼자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같은 게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금요일 저녁 친구들이 모두 약속이 있어서 집에 혼자 남게 되어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네 하며 기대감에 부풀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좋아하는 차를 우려내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귀한 순간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소모했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죠.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듯 자신을 조용히 충전하는 겁니다. 둘째, 이들에게는 나름의 루틴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나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작은 의식 같은 것들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일상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근처 카페를 탐방하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 저녁마다 요리 실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책을 한 챕터씩 읽어요. 이런 루틴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확인하는 작은 의식들이죠. 마치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듯이 이 루틴들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혼자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구조들이 있으면 삶이 훨씬 단단해져요. 월요일 아침이 우울해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마실 수 있잖아 하며 버틸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내가 키우는 식물이 기다리고 있어 하며 위안을 얻죠. 셋째, 이들은 감정 표현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슬프면 그냥 웁니다. 혼자 사는데 울면 안 돼 같은 이상한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티슈 뽑아서 펑펑 울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집 안에서 혼자 춤추고 화가 나면 방바닥을 쿵쿵 구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사는데 이러면 이상한 사람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만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걸 알고 있죠. 감정은 마치 방 안의 먼지 같아서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듯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속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넷째, 이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관계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나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인가? 하며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주말은 나랑 데이트하는 주말이네 하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계획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저 친구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마치 케이크에 올라간 체리 같은 거죠. 체리가 있으면 더 맛있지만 없다고 해서 케이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너스이지
생존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에서도 여유로워요. 나를 좋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은 담담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잘 잤네 하고 감사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에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요. 퇴근길에 하늘이 예쁘게 물들었을 때,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과자를 발견했을 때,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진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서 민망해하지만 이들은 집에서 쉬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쉼이 정말로 행복했다는 걸 알고 있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렸던 시간,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했던 시간, 새로 산 양말을 신고 방 안을 돌아다녔던 시간,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감사는 마치 렌즈 같아서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부족함을 보는 렌즈를 끼면 온 세상이 결핍투성이로 보이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면 어디에나 감사할 게 보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후자의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하며 행복하고 혼자 영화를 봐도 나랑 취향 맞추느라 고생 안 해도 돼서 좋네하며 만족스럽죠. 혼자 여행을 가도 내 속도대로 다닐 수 있어서 최고하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친구도 떠나고 연인도 헤어지고 가족도 언젠가는 먼저 갈 수 있지만 자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함께할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과 친하면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혼자 살든 함께 살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 진짜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작은 루틴을 만들어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친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